기온과 습도를 이용하여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우리는 보통 불쾌지수로 부르죠. 여름 되면 왜 불쾌지수 높잖아요. 온도도 높고 막 습도도 높아서 막 사람이 이렇게 약간 꿉꿉한 느낌. 뭐라고 그러죠, 그거는? 찝찝 막 이렇게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 뭔가 금방 막 땀이 막 줄줄 흘릴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그게 불쾌지수인데 기온이 X도 C, 이건 기온입니다. X는 기온을 말하는 표현이고 습도가 아닐까? 습구온도 일단 뭐 습구온도 맞나 봐요. 습구온도는 Y라고 써놨네요. 그 X, Y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이 식이 뭐냐면 불쾌지수예요. 그러니까 불쾌지수를 구하고 싶으면 저 식에다가 X, Y 숫자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이해될까요? 지금까지 얘기는 소연이 이해됩니까? 네. 그럼 나왔네요. 기온은 누구 값이라고요? 위에 기온은 누구 값이었죠? X 값이에요. 습구 온도는 누구 값인가요? 습구 온도는 누구의 값이에요? Y 값. 그러면 불쾌지수를 식으로 쓰게 되면 0.72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X 더하기인데 이 X가 뭐예요? 기온 더하기 Y는 습구 온도 거기다가 40.6을 더하면 이게 불쾌지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숫자만 갖다 끼면 됩니다. 0.72 곱하기 기온이 얼마였죠? 28 더하기 습구 온도는 12 더하기 40.6 이걸 계산하면 불쾌지수. 이게 얼마일까요? 40이에요. 그럼 0.72에 40을 곱하면 28.8이랍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40.6을 더하면 이 답은 69.4. 그래서 불쾌지수는 69.4가 된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성량계비를 사용하여 정삼각형을 만들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한 변에 X개의 성량계비가 들어있는 정삼각형을 만들어요. 한 변에 X개의 성량계비가 있는 정삼각형을 만들 때 필요한 성량계비 개수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다음 2번. 한 변기라 8인 성량계비가 있는 정삼각형을 만들 때 필요한 성량계비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한 변 길이를 예를 든 거죠. 한 변 길이에 한 변에 한 개의 성량계비가 들어있는 정삼각형은 얘입니다. 한 변에 한 개 성량계비 한 개 됐나요? 한 변에 두 개의 성량계비가 들어있는 정삼각형은 얘입니다. 한 변에 두 개의 성량계비 이렇게. 그럼 한 변에 세 개의 성량계비 놓은 건 이거죠. 이렇게 세 개. 한 변에 세 개. 한 변에 세 개. 무슨 말 이해될까요? 그럼 한 변에 문제에서 원하는 한 변에 8개짜리 한 변에 8개 성량계비 들어있는 거면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성량계비 몇 개 들어야 돼? 세라는 얘기지? 세도 됩니다, 물론. 세도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초등학생 수학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고 중학교 수학을 배우는 거니까 좀 규칙성을 통해서 이걸 굳이 세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앞에 나열되어 있던 한 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성량계의 개수를 통해서 전체 성량계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추측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 변에 한 개짜리 정삼각형에 들어와 있는 성량계의 총 개수는 몇 개죠? 3개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맞죠? 그러면 한 변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정삼각형이 있어요. 총 개수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긴 한데 이거를 계산할 때 그냥 6개 일단 써볼까요? 규칙을 알기 위해서 6개. 그럼 3개일 때는 개수는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몇 개? 9개네요. 그럼 쭉 가다가 8개가 되면 한 변에 8개가 정삼각형이 놓이면 그때 총 쓰인 개수는 보세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눈에 알 수 있는 게 1일 때는 3개, 한 변에 2개 있을 때는 6개, 한 변에 3개일 때는 9개. 몇 배씩 되고 있죠? 3배씩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곱하기 3배씩. 얘도 곱하기 3배. 몇 개인가요? 24개.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풀이가 뭐냐면, 아까 썼던 것. 가만히 있어봐. 한 변에 1개? 정삼각형이랑 변이 3개잖아. 그럼 한 변에 1개인데 정삼각형이랑 3이 곱해지네? 한 변에 2개 있는데 2개를 3번 더하는 거니까 한 변에 놓여있는 개수에 3을 곱하면 정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나오겠네요. 한 변에 3개 있다면 거기다 3을 곱해서 변이 3개니까. 그럼 한 변에 4개 있다면 거기다 3을 곱해서 쭉 가다가 한 변이 8개가 있다면 그 8개가 총 3개 변에 있으니까 3을 곱하면 이해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이게 이제 관계식이 세워지죠. 그럼 혹시 한 변에 x개의 성량이 있다면 총 개수는 3 곱하기 x 몇 x? 3x가 되겠네요. 어려운 말인가요? 한 변에 x개의 성량이 있을 때 정삼각형 만들 때 필요한 성량계의 개수를 x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3x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변이 8개니까 이게 x값이죠. 한 변이 x개, 한 변이 8개. x가 8일 때 성량계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3 곱하기 8. 정답은 24개. 1번 정답은 3x, 2번 정답은 24라고 쓰시면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0하고 8인 직사각형이 대하여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뭐를 빼시면?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빼시면 색칠한 넓이가 나오네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봅시다.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실례가 안 된다면 뭐죠?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10, 세로 8 합치면 80. 빼기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혹은 분모의 1을 쓰면 되겠죠. 같은 말이니까요. 나누기 2 하나 분모의 1을 쓰나 같은 말이니까. 밑변이 얼마인가요? 이 삼각형의 밑변은 뭘로 봐야 될까요? 이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밑변. 그럼 높이는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수직으로 만나는 이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그럼 밑변은 x, 높이는 얼마? 이 높이랑 같은 길이 어디죠? 8. 여기 있네요. 이 길이 같은 길이잖아요. 8. 나누기 2. 그럼 정답을 정리해보면 80. 이거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4. x 곱하기 4 줄였으면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곱하기를 생략하고 숫자를 문자한테 배보낸다. 4x. 이렇게 쓰면 가장 깔끔한 답이 나오죠. 자, 2번 답. 그럼 만약 x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밑변기가 6이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 식이 저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었으니까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x에다가 6을 대입해라. 80 빼기 4 곱하기 6 맞죠? 4x는 4 곱하기 6이니까
그럼 80 빼기 24 얼마입니까? 56 이렇게 된다. 기온이 X도 이것도 그래요. 이런 문제들은 뭐가 무엇인지, 기온이 누군지, 그죠? 뭐 속력이 누군지, 소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이런 단어가 어떤 문자를 대신하고 있는지. 기온이 X, X는 기온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기온이 몇 도 그러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초속 이렇습니다. 이게 뭐죠? 기온은 X고 소리의 속력은 얘고 331 플러스 0.6x 이게 소리의 속력이고 됐습니까? 근데 기온이 뭐라고 돼 있죠? 15. x가 15라는 뜻이구나. 그때 소리의 속력을 구하랍니다. x가 15일 때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서 이 식을 계산하면 이게 소리의 속력이라는 뜻이죠. 기온이 15도일 때 소리의 속력. 대입하시면 돼요. 331 플러스 0.6 x라는 얘기는 이 사이에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거기에 15를 집어넣어요. 그럼 331 더하기 0.6 곱하기 15 하면 9가 됩니다. 네, 그 둘을 더하게 되면 340. 그래서 공기 중에 소리 속력을 구하라면 초속 340m. 정확한 답은 초속 340m. 여기 단위가 다 있었잖아요. 초속 미터. 이게 단위거든요. 얘는 1초에 340m를 갈 수 있는 속력.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인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기온이 15도씨인 상황에서 내가 이쪽에서 불렀어. 대환아! 라고 부르면 대환이가 1초 후에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뜻이에요. 340m 떨어진 지점에서. 나랑 대환이가 340m 떨어져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대환아! 그러면 나는 그래서 대환아 불렀는데 실제로 그 소리가 전달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초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초 후에 대환이는 여기서 내가 대환아 했는데 지금 바로 못 보고 1초 후에 대환이가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 누가 날 불렀나? 자, 2번. 공기 중에서 5초 동안 소리가 전달되는 거리를 구합니다. 공기 중에서 5초 동안 소리가 전달되려면 얘는 초속 340m라는 게 뭐였죠? 아까 말했던 1초에 몇 미터를 간다고요? 340m를 간다고요. 그럼 5초면 1초에 340m를 가니까 거기다 5초 동안이면 5를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1초에 340m 가잖아. 그럼 5초면 1초를 5번이 덧셈이 되는 거니까 얼마인가요? 1700m. 5초 동안 이 소리는 1700m를 진행하게 됩니다. 됐니? 그럼 이건 달리 말하면 나랑 1700m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대환아라고 소리치면 1700m 떨어져 있는 대환이는 5초 후에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류의 대표적인 실생활 문제가 천둥소리요. 천둥소리. 혹시 여러분 바깥에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 번개 같은 거 치잖아요. 날씨 안 좋은 날. 근데 저쪽에서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번개가 저쪽에서 짜자작 하고 번개가 치면 바로 번개 소리가 들리니? 번개 소리를 우리가 보통 천둥이라고 그러잖아. 번개가 친 소리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둥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불빛이 팍 비쳤어. 순간 놀랐어. 저기 번쩍했어. 근데 번쩍하는 손중에 짜자작 이러진 않잖아. 번쩍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좀 있으면 우르르르 쿵쿵 이렇게 하죠. 그게 이 내용이에요. 소리가 빛의 속도보다 늦기 때문에 빛이 먼저 쫙 보이고 난 다음에
소리는 뒤늦게 전달되는 겁니다. 윤이 어디 아프니? 머리랑 아이고, 왜? 왜 그래? 몰라요. 괜찮겠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너무 안 좋으면 얘기를 해야 돼. 혹시 너무 안 좋으면 집에 좀 일찍 귀가하든지 아니면 잠깐 뭐 좀 쉬든지 어떨 것 같아? 좀 참을 수 있는 정도야? 아니면 못 참겠는 정도야? 조금 참을게요. 일단 해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얘기해라. 괜히 이렇게 미련하게 앉아있지 말고 괜찮으니까.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다항식이라는 뜻은 일단 다항식은 저 다자가 이게 많을 다자잖아요. 항이 많다는 뜻이에요. 항이 많다. 다항식. 왜 많을 다 이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고 이거 말고 많을 다 말고 많을 다 많다. 근데 이 많은 타 할 때 보통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상이 보통 많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한 개는 보통 많다, 이 많을 다에 표현되지 않잖아. 근데 그게 오해인데 다항식은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여기 나와요. 한 개 또는 여러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다항식입니다. 한 개도 다항식, 한 개 이상, 한 개보다 많은 두 개 이상도 다항식이에요. 그럼 일단 항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말해요. 자, 다시 합시다.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항입니다. 그러니까 수나 아니면 문자나 아니면 수, 문자가 곱해져 있는 게 수학적으로 하나의 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 항이에요. 숫자니까 항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7, 항입니다. 숫자니까. 그 다음 A, 항입니다. 문자니까. X, 항입니다. 문자니까. 혹은 2X가 뭐죠? 2라는 숫자와 X가 곱해져 있는 항이 2X지. 수와 문자가 곱해져 있어도 이것도 하나의 항입니다. 아셨죠? 저것도 하나의 항이에요. 지금처럼 수 아니면 문자 아니면 수 문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수학적으로 항을 말하며 상수항은 항상 수로 만들어져 있는 항. 이게 상수항이에요. 결국은 문자가 없이 그냥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 아까 말했던, 아까 봤던 2. 이게 상수항이에요. 마이너스 5. 상수항이에요. 3분의 7. 상수항이에요. 문자가 없잖아. 문자 없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은 상수항을 말한다라고. 숫자는 숫자인데 이번에는 문자에 그러면 붙어있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보세요. 2. 무슨 항이라고요? 숫자만 있는 항. 무슨 항?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 무슨 항이라고 불렀어요? 좀 전에 말했잖아. 상수항. 문자 없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 이게 상수항이라고. 근데 여기 X가 붙어요. 그럼 이때 2는 상수항인가요? 이건 아니겠지. 여기 문자가 붙었잖아. 문자 없이 숫자만 오로지 문자 없이 숫자만 딱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걔가 상수항이고 숫자에 문자가 붙으면 이때부터는 얘는 상수항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 있는 이 2는 뭐라 부르는 거냐면 개수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뭐라 부른다고요? 개수라 부릅니다. 개수. 개수.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혹은 문자 앞에 있는 숫자. 이게 개수입니다. 그래서 2는 상수항. 2x 할 때 이 2는 개수. 아셨어요? 자, 다항식은 아까 말한 대로 항이 한 개 또는 여러 개. 한 개도 되고 여러 개도 되고. 어쨌든 항이라는 게 그냥 수나 문자나 이런 게 존재하기만 하면 다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항식 중에 유독 항이 한 개짜리인 게 있죠. 아까처럼 2 이런 것들 아니면 3x 이런 것들 이거 항이 한 개예요. 이게 항이잖아. 항. 아까 수나 문자가 붙어있어도 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항이 한 개짜리를 앞으로는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은 다항이라는 동네 안에
다낭이 살아. 그러니까 다낭은 다항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낭이 뭐냐면 쟤처럼 항이 한 개 있는 거. 5, 2x, 마이너스 6a 뭐 이런 것들 있죠. 숫자 혹은 문자 혹은 숫자 문자 붙어 있는 거. 그런 거는 다항이 되고 그거 말고 항과 항 사이가 더하기나 빼기로 묶이면 그때부터는 다항이 아닌 다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 5는 다항이죠. 2x도 다항입니다. 근데 걔네들 덧셈해요. 이때부터는 항이 여러 개가 된 다항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구분하는 방식은 다항을 구분하는 방식은 항과 항 사이가 곱하기가 됐어요. 그러면 다항이에요. 근데 다항은 항과 항 사이가 더하기가 된, 물론 다항이 아닌 다항을 말하는 겁니다. 다항이 아닌 다항은 항과 항 사이가 더하기나 빼기로 묶이면 그때부터는 다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되시죠? 항과 항 사이가 곱하기로 정리될 수 있으면 이거는 다항. 항과 항 사이가 더하기나 빼기로 묶이면 다항. 항과 항 사이가 곱셈으로 묶어져 있으면 이거는 다항. 항과 항 사이가 더하기나 빼기가 보이면 그때는 다항이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차식을 공부해야 되는데 1차식을 공부하려면 차수라는 또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쪽 단어는 앞으로 여러분이 다항식을 배울 때 필요한 용어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문제를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익히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항은 수 또는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항. 상수항은 그런 항 중에 오로지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 상수항. 개수는 숫자는 숫자인데 알고 보니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그거는 개수. 차수가 뭐냐면 차수는 이거 중요하다. 이거 학년이 높은 애들도 가끔 헷갈려 하는데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인데 이거 중요한 게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횟수 혹은 개수 걔가 차수입니다. 보세요. 2 숫자죠? 곱하기 x 문자죠? 이걸 줄였으면 2x. 그럼 이 2x는 차수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차수를 다시 봐야 돼요. 차수? 차수는 어떤 항에서 이런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 문자가 곱해진 횟수. 여기는 2x라는 항은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나요? 2는 문자인가요? 숫자인가요? 이건 숫자죠? x는 문자인가요? 숫자인가요? 얘가 문자네요. 그럼 여기는 항에서 문자는 몇 번 곱해져 있나요? 다시. 여기는 2x에서 문자는 몇 개 있어요? 문자는 몇 개예요? 다시. 2는 문자야, 숫자야? 숫자야. 지금 우리는 문자의 개수를 세는 거야. 곱해져 있는 문자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얘는 숫자야, 문자가 아니야. 얘는 숫자야, 문자야? 문자야. 그럼 문자가 지금 몇 개인 거예요? 한 개니까 몇 차야? 1차. 문자가 한 개이면 1차. 문자가 두 개이면 2차. 문자가 3개 곱해져 있으면 3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죠? x 곱하기 x 줄였으면 뭐가 되죠? x 제곱이 되죠? 거듭제곱이잖아요. 이거는. 같은 문자 곱해지면 이렇게 거듭제곱 처리한다. 이거는 몇 차예요? 2차 맞아. 2차. 문자가 몇 개니까? 2개니까 2차예요. 그럼 3 곱하기 x 곱하기 x 이거 줄였으면 뭐가 되죠? 3x의 제곱이 되죠? 이건 몇 차예요? 2차 맞습니다. 맞죠? 3은 숫자일 뿐이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수를 말할 때는 몇 개 문자가 곱해져 있습니까? 숫자, 문자가 2개네? 그래서 따라서 얘는 2차가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응용의 천재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A 몇 차인가요? 2차. B 몇 차인가요? 물어봅시다.
A는 숫자야, 문자야? 문자. 얘는? 문자. 얘는? 문자. 문자 몇 개예요? 3개. 3개. 몇 차예요, 그러면? 3차. 그러면 3차입니다. 선생님, 같은 문자가 아닌데요? 같은 문자란 말은 없잖아요. 같은 문자가 곱해져야 차수가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별말 없이 같거나 다르거나 관계없이 그냥 문자가 곱해진 총 개수를 차수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줄였으면 A가 2번, B가 1번이죠. A제곱 B. 얘는 몇 차입니까? 물어보면 3차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차수는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3 곱하기 K. 줄여서 뭐죠? 3K. 얘는 몇 차예요? 1차야? 이제 잘했어. 1차야. 3은 숫자, K는 문자. 그 문자는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1차야. 그럼 3 나누기 K. 이걸 줄였으면 K분의 3이 되죠? 이건 몇 차예요? 1차.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차수예요. 근데 이 문자는 곱해진 건가요? 나눠진 건가요? 나눠진니까 얘는 차수가 없어요. 차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곱해진 것만 차수로 말해. 나눠진 거는 차수에 세지 않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문자 하나 있지만 이건 나눠진 거잖아. 나눠진 거는 차수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차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몇 차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셨죠? 다시 한번 4 곱하기 x 곱하기 x 줄여서 뭐죠? 4x의 제곱. 이거 몇 차예요? 2차야. 그렇지. 4 나누기 x 하면 이 답은 x제곱분의 4가 되는데 이거 몇 차예요? 차수를 말하지 않는다. 나눠진 거는 차수가 되지 않는다. 알겠죠? 따라서 문자가 분모로 가게 되면 차수가 아닙니다. 여기 있잖아요. x분의 1같이 지금처럼 x가 분모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나눠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눗셈이 분모로 가서 문자가 나눗셈에 포함되면 그때는 차수를 말하는 다항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질문해 볼까요? 4x 몇 차죠? 1차. 그럼 x를 지워요. 4는 몇 차요? 1차?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문자가 없잖아. 문자 없으니까 얘는 그냥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문자가 없는 상수항. 따라서 굳이 말하면 빵차야. 문자가 안 곱해져 있으니까. 빵차. 0차. 0차 할 때 0차. 미안합니다. 네. 아셨죠? 이렇게 차수를 정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근데 선생님 다항식에는 항이 여러 개가 나오던데 뭐 예를 든다면 4x제곱 몇 차죠? 얘 몇 차예요? 2차지. 문자가 x 2번 곱했을 때 2차잖아? 플러스 3x 얘는 몇 차예요? 1차죠? 마이너스 4 얘는 몇 차예요? 0차. 문자 안 곱해져 있으니까. 됐지? 그럼 이걸 만약 붙였어. 이렇게 만들어진 다항식이야. 항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다항식이야. 이 다항식은 몇 차 다항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몇 차 다항식이라고 말하는 게 맞냐면 이거 여러분이 안 배워서 헷갈리죠? 각각의 차수를 물어봐요. 앞에 있는 얘한테. 야, 너 몇 살이야? 나 2짤. 넌 몇 살이야? 나는 1짤. 넌 몇 살이야? 말 못하지? 빵살. 이게 차수거든? 2차, 1차, 0차. 그럼 이 전체 차수는 몇 차예요? 그러면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답이 몇 차라고 말할까요? 3차로 가장 답을 많이 말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선생님 뉘앙스를 보면 틀렸겠죠? 말의 뉘앙스를 보면? 3차가 아닙니다. 답은 2차입니다. 왜요? 다시 보세요. 아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차수는 문자가 곱해져야 차수가 커지는 겁니다.
맞나요? 문자 곱해져야 차수가 커져요. 근데 얘는 여기는 2차랑 여기 있는 1차는 곱셈이 된 게 아니고 뭐가 됐죠? 덧셈이 됐어요. 그래서 차수가 커지질 않아요. 그럼 선생님, 그럼 요거는 2차도 있고 1차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왜 2차로 말합니까? 그러면 약속이 뭐냐면 다항식 중에서 차수를 말할 때는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따라서 그 다항식의 차수를 불러줍니다. 넌 몇 차니? 2차. 너 몇 차야? 1차. 너 몇 차야? 0차.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가 2차니까 아, 너는 2차 다항식이구나. 2차 다항식이구나 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식이 이렇게 써져 있다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몇 차 다항식이죠? 3차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얘가 3차, 얘는 2차, 얘는 1차, 얘는 0차. 가장 높은 차수가 3차. 따라서 3차 다항식이 됩니다. 가장 높은 차수를 따라서 다항식의 이름을 결정한다. 그래서 1차식이라는 뜻은 1차 다항식을 앞으로 줄여서 1차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1차 다항식을 줄여서 1차식. 그럼 1차식은 나와 있는 항 중에 차수가 가장 높은 게 1차인 다항식. 그게 1차 다항식이에요. 처음에 저 써져 있던 5x 플러스 2. 물어보는 거죠? 너 몇 차니? 1차요. 너 몇 차야? 0차요. 그럼 두 개 중에 높은 차수가 1차니까 이게 1차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너 몇 차야? 마이너스 3분의 2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죠? 얘는 차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문자는 y 하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1차입니다. 얘도 너 몇 차야? 1차. 너 몇 차야? 1차. 너 몇 차야? 0차. 가장 높은 차수는 1차. 그래서 1차 다항식이에요. 아시겠죠? 대원이 가야 되겠다. 20분이야. 이 뒷부분 꼭 강의 들어. 알겠지? 주말 동안에 앞에 거랑 오늘 수업 뒷부분 강의 꼭 듣도록 하세요. 항을 말하라면 어떻게 말하죠? 자, 잘 보세요. 항을 구분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항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다항식이죠. 아까 말한 항과 항 사이에 더하기 빼기 보이면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은 항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러 개를 각각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항들이 모여 있는 겁니까? 를 알고 싶을 때는 끊으셔야 돼요. 어떻게 끊냐면 맨 앞에 숫자, 문자가 붙어 있죠? 그럼 얘는 하나의 하나의 항이에요. 쭉 가다가 더하기나 빼기 보일 것 같으면 그 앞에서 부호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더하기나 빼기 보일 것 같잖아? 그럼 그 앞에 딱 끊어주면 돼. 그 쭉 부호, 숫자, 문자 쭉 가다가 또 뒤에 더하기 빼기 보일 것 같으면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그 앞에서. 그럼 항의 종류는 끊어진 세 개를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3x가 하나의 항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8y가 또 다른 항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6이 또 다른 항이 된다. 항 구분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항을 구분하시오. 그러면 항의 종류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쭉 가다가 앞에 있는 부호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앞에 항이 없으니까 쭉 가다가 부호, 숫자, 문자 뒤에 붙어 있는 더하기 빼기 보이면 그 앞에서 끊어줘야 돼요. 부호, 숫자, 문자 뒤에 더하기 빼기 보이면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그럼 항의 종류는 마이너스 5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4.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항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항 구분했고요. 그럼 이 항 3개 중에서 상수항은 누군가요? 숫자만 있는 것. 문자가 안 보이는 것.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에요. 부호를 꼭 써야 돼요. 부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호를 꼭 써야 됩니다. x의 개수가 뭐죠?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쓰시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3. 네, 3입니다. 그럼 y의 개수는 y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써야 돼요. 누구예요? 8. 아니에요. y 앞에 8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 누가 보여요? 마이너스 8이 보이잖아. 왜 부호는 왜 빼는 거예요? 부호 빼면 안 됩니다. 항상 상수항이든 개수든 가지고 있는 부호를 다 가지고 있는 숫자 그대로. 마이너스 8은 8이 가지고 있는 부호니까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개수나 상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항을 잘 구분하면 개수나 상수를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얘도
항을 구분하시오. 어떻게 하나요? 끊어야 됩니다. 부호 숫자 문자 뒤에 더하기 빼기 보면 끊고 부호 숫자 문자 뒤에 더하기 빼기 보면 끊어요. 그걸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세 개 항을 끊어 쓰시면 돼요. 상수항은 누구죠? 마이너스 5. 자, x의 개수.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찾는 겁니다. 여기 항 중에 x가 있는 항은 몇 번째 항이죠? 첫 번째는 x제곱이 있네요. 두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 제가 x가 있는 거죠. 그럼 x 앞에 쓰면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나 그러면? x 앞에 쓰면 숫자 안 보이는데요? 4분의 지금 x죠? x 앞에 숫자 안 보이면 뭐가 생략돼 있어요? 왜? 문자 앞에 숫자가 안 보이면 1이 생략돼 있다고 그랬잖아. 기억나? 네. 그럼 x의 개수는 1일까요? 4분의 1일까요? 4분의 1입니다. 맞아요. 왜죠? 그러면 얘는 원래 4분의 1 곱하기 x를 줄여 쓴 거거든. 여기는 4와 x가 약분이 안 돼서 이 x 곱하기를 분자에 올린 겁니다. 그럼 4분의 1 곱하기 x인데 곱하기는 생략해도 되니까 생략해서 이게 4분의 x가 된 거예요. 플러스는 안 써도 돼요? 플러스는 맨 앞에 있는 부 플러스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항과 항을 이을 때는 안 써주면 안 되죠. 항과 항을 이을 때 안 쓰면 이게 이상한 모양이 되거든요. 이게. 그치? 항과 항을 이을 때는 플러스를 써야 되는데 따로따로 쓸 때는 이 플러스는 생략해도 괜찮죠. 마이너스는 생략하면 안 되지만 부호 플러스는 필요하면 생략해도 된다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4분의 x는 생략되어 있는 숫자가 1이 아니고 4분의 1이 앞에 개수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x의 개수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x제곱의 개수는 뭐죠? x제곱 앞에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어떤 숫자가 있나요? 2? 봐봐. x제곱이라는 이거잖아요. x제곱이라는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찾는 거예요. 선생님 마이너스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기 사이에 숫자 뭐 생략됐죠? 숫자가 안 보이면 뭐가 생략됐다고 그랬어요? 1. 따라서 x제곱 개수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차수를 아까 우리 연습한 거죠? 차수를 말하시오. 690번 몇 차인가요? 1차. 691번. 1차. 그 밑에. 2차. 그치, 2차. 얘 2차. 얘 1차. 얘 빵차. 제일 높은 차수 2차. 전체는 2차 다항식. 얘는 몇 차? 아니에요. 1차. 그치, 얘 1차지. 그리고 뒤에 더하게 되는 얘도 1차죠. 1차, 2차를 더하니까 2차가 된 게 아니라 했잖아. 차수는 곱해져야 차수가 늘어나는 건데 각각 1차니까 두 개 중에 높은 차수가 높은 게 없잖아. 둘 다 똑같으니까 그때는 그냥 1차가 되는 겁니다. 얘 몇 차? 얘는 3차. 그럼 얘는 몇 차예요? 3차 다항식이 되는 거죠. 다음 중에 1차식은 동그라미 아니면 X. 얘는 동그라미. 얘는 X. 아니, X. 1차잖아. 문자가 하나가 있어야 돼. 하나. X. 얘는 동그라미. 왜 B가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아니라고 했죠. 분모의 문자가 내려가면 차수가 정의되지 않아요. 이건 곱한 게 아니고 나눈 거니까. 알겠지? 얘는 아니다. X. 얘는 몇 차죠? 2차. 그러니까 아니겠지. 우린 1차만 찾는 거니까.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과제를, 오늘도 뭐 과제가 많진 않아요. 뒤쪽은 어차피 오늘 진도를 못 나갔으니까. 그래서 질문 받고 과제하느라, 그러니까 설명하느라고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여기서 어디서부터 푸시냐면요.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거 뒤에, 여기 다항식. 앞에 그 다항식 밑에, 아까 설명했던 거 밑에 조금만 문제 있었죠? 지금 선생님 좀 전에 설명했던 거. 그거를 집에서 푸시고, 그 다음 여기 16페이지, 그 다음에 17페이지. 예? 아니요.
16페이지만 해야 되겠는데?